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처서도 지나고 새벽으로는 에어컨 없이 문을 열어도 편히 잘 수 있는 이제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제2차 충과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경석은병, 무름병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신하들을 관찰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출란을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집중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 가운데는 이제 제가 재배하고 있는 홍화소심 천불소를 올려드리면서 출란의 충과 균을, 다시 말하면 출란에 발생하는 충과 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며 또 그렇게 재배하시고 처리해 가시는데 저의 난초 재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공 재배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혹여는 또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난 화분에 심어진 자생출란이 지상의 하우스나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재배하는 이 식물인 출란에도 반드시 살충과 살균 그리고 비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충과 살균과 비료가 필요한 이 시기에 관련된 약들이 이제 농약사에서 많이 출하가 됩니다.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살충제는 파란 뚜껑으로 출하가 되고 또 살균제는 분홍색 뚜껑으로 출하가 돼서 약국에 가서 보면 살충제, 살균제를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살충제는 주로 출하가 될 때에 농약 제조회사로부터 1000대 1로 다시 말하면 물이 1000이면 약이 1 정도의 희석 비율로 살충제는 그렇게 출하가 되고 있고요. 살균제는 보통 2000대 1로 물이 2000이면은 약이 1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희석해서 주도록 그렇게 시중에 출하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충이든 살균이든 간에 그 임상 실험이 되고 가장 적정한 약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출하된 이 살충과 살균제들이 재배하시는 이 재배자들에게 이 약이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주게 되면 살충이나 살균에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임상 실험 후에 출하된 이 약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또 계절별로 또 상황에 따라 시기별로 주게 됩니다. 약의 비율을 맞춰 준다고 해도 때로는 식물에는 특히 난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를 가져온다든지 또 잎이나 뿌리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뭐 굵어진다든지 또 뿌리가 이제 수분이 말라서 그렇게 도관만 남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에는 성장에 관련된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간의 성장 장애보다는 재배하고 있는 난초나 식물을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감안하고 약을 선택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주기 전에 때로는 그 장애에 관련해서 정확한 약의 성분이나 비율을 잘못 이제 인식하거나 또는 이제 그 위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약을 주기 전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비율이 이 분안에 물기와 습도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비율이 언밸런스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분안에 있는 또는 이미 침투된 약들 살충균이나 충이나 균이 그 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이 죽지 않거나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을 주기 전에 물을 주시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약성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역시 충이나 균이 박멸되지 않는다. 박멸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오는 약은 이미 제조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임상 실험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 난초의 직접적인 전문 약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여러 가지 작물의 그 충이나 균을 실험해서 효과적이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난초에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농약사 분들과 상의를 해서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주게 되지요. 시중에 나오는 그런 약들이 이제는 난초에도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 성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선택된 그 약을 본인의 그 재배 환경에 재배하고 있는 난초들에게 약과 물 대비, 즉 희석 비율을 잘 맞춰서 이렇게 관수를 하게 되면은 물을 주고 바로 약을 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물을 주고 약을 주는 거지요. 약으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을 주고 물로 씻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때로는 물을 주고 바로 약을 주거나 약을 주고 물로 씻는 이런 방법은 저는 절대로 써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차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살충이나 살균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방법은 저는 택하여 주지 않습니다. 약과 물을 비율대로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하게 되면 잠시 후에 뭐 장애 때문에 물로 씻는 그렇게 씻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충이나 균을 박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제나 균제를 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 약을 비율대로 정확하게 희석하여 주실 때도 때로는 이제 그 가루약일 수도 있고 액비일 수도 있는데 액비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가루약일 경우에는 그 가루를 먼저 통에 담고 비율에 맞춰서 담고 물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담아서 그거를 완전히 저어 가지고 가루가 완전히 녹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저으시고 물에 불려 가지고 완전히 녹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조루에 담아 가지고 관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루가 남아 있게 되면 조루에 구멍을 막게 되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가루를 이겨 주시든가 또는 이제 많이 저어 가지고 녹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시든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상으로 된 물을 줄 때에는 비율대로 정확히 희석을 했다면 좀 더 저어준 다음에 바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은 이제 그 살충이 됐든 살균이 됐든 액상으로 된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약을 어느 약이 됐든 주고 난 이후에는 비율대로 정확히 맞춰줬다면 물로 씻지 않습니다. 화분에 관수한 약을 씻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의 성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약의 성분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신 계통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아그리마이신이나 브라마이신,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거기에 보완돼서 나왔다고 하는 일품 같은 약들이죠. 이게 다 마이신 계통들의 약인데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수프라사이드 같은 약, 이런 살균제는 이제 그 신화가 벌브에서 생성이 돼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지 않습니다. 주로 그게 여름의 시기가 되는데 그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신 계통들은 수브라사이드 같은 약들은 약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약이지만 이것은 신화기에는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신화가 다 성장한 이후에 연한 조직들이 잘 성숙이 됐을 때 늦가을에 또는 겨울에 또 이른 봄에 줍니다. 그러나 신화가 눈이 떠서 올라올 때는 이 약을 주게 되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오느냐는 거죠. 주로 마이신 계통들은 아그리마이신, 브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또 일품 이런 약들은 신화가 성장하면서 얼룩무늬가 생기지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서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변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약장애입니다. 그래서 흰 백색으로 나 또는 황색으로 올라오면 무늬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의 미백색, 탁한 색으로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당장 죽진 않지만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별로 관상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판매나 교환에 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신 계통의 약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프라사이드 같은 약들은 많이 경험들 하셨기 때문에 이 약을 주게 되면 연한 조직인 신화가 성장하면서 사피반처럼 보입니다. 사피반, 뱀사자, 뱀의 껍질 문양이라고 해서 사피반이라고 그러면 무늬반자를 써서 그런 모양이 나타나요. 사실 이것을 사피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파는 분도 모르고 사는 분도 몰라가지고 판매를 하고 교환을 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으로 나타나는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것을 안 주면 좋은데 굳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준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후에나 그 다음날 물로 씻어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약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장애가 되는 약들은 그 계절의 온도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구분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약을 선택해 줬다면 굳이 약 주고 씻거나 약 주기 전에 물을 주면 그 또한 살충과 살균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되고, 이 약들의 성분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는 약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하신 분들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5월에서 8월에는 신화, 즉 새싹이 올라오는, 즉 신화가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약 장애가 쉽게 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신화가 없는 구촉에는 약을 줘도 잘 표가 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장애가 바로 나타나지요. 이런 경우를 흔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신 계통이나 스포라사이드는 항상 여름에 신화철에는 피한다는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화 성장기에는 줘서는 안 되는 약, 그걸 분명히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마이신 계통, 아그리마이신, 브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또 일품 이런 약, 스포라사이드 이런 약들은 피하시라는 거고, 행여 회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마이신 계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분도 있는데, 항상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이름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성은 좋지만은 때를 잘 정해서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마이신 계통들은 어디에 좋으냐면 연부나 근부 쪽에, 즉 그 구경썩은병이나 무름병에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제, 예방하시라는 겁니다. 여름에 주어서는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 대비 약의 희석 비율을 잘 지키셨다면, 약 주기 전 물 주고 잠시 후에 약 주는 것도, 또 약 주고 잠시 후 물로 씻는 것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실천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약이나 비료를 줬다 해도 화분에 수분이 마르면 물 줘야 하는 날 이어서 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주고 그 다음날 씻지 않고 2-3시간 있다 씻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을 맞춰준다 해도 신화철에 주지 말아야 될 약은 분명히 마이신 계통이나 그 다음에 일품이나 스포라사이드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가루약일 경우에는 충분히 녹여서 그렇게 망에 걸러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루가 기부 쪽에 고이게 되면 그것이 약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루약은 피하시는 게 좋지만 준다면 녹여준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물주기 3년이라고요. 물 주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 말씀드렸는데, 한여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지만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내년 봄에 4월달, 5월달까지는 물주기를 집중적으로 한 화분에 뭐 10초나 20초씩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냥 흩뿌리듯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주시는 것이 그 냉해나 동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엔 모르지만 4, 5월달, 5, 6월달 되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배품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신경 써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치해야 될 부분, 미리 선방해야 하고 예방해야 될 부분들을 식물을 기르면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그 희소성 가치가 높은 난들을 구매하시고 또 산채하시고 수집하셔서 400분, 500분, 많게는 1000분 이상씩 이렇게 키우시는데, 저 역시도 뭐 고수가 아니고 저도 늘 여름에는 뭐 연부로, 무름병으로, 구경성병으로 넘어지는 난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으로다가 재배를 해서
실속 있는 가치 있는 난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이 재배자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늦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천불소가 이제 꽃을 달아서 전시에서 출품돼 가지고 좋은 선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재배하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